요즘 꿀잠 영양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영양제가 그렇듯이 올바르게 복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다 복용의 위험성.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과다 복용의 위험성입니다. 마그네슘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의 적정 복용량은 하루 200에서 400mg입니다. 이 용량을 크게 초과하면 몸에 다양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설사입니다. 마그네슘은 장 내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과다하게 섭취하면 묽은 변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좀 불편한가? 그 정도로 시작하지만 계속 과다 복용하면 만성 설사로 이어져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 복용 시 오심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면서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는 마그네슘이 위장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마그네슘 혈중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고마그네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근육 약화, 혈압 저하, 호흡 곤란, 심박수 저하 등의 위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과다 복용일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800mg 이상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신장 기능, 다른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이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자의 절대 금기.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집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을 배설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과도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내보내 혈중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이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신장병, 투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체내에 마그네슘이 축적되면서 고마그네슘 혈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 즉 사고체 여과율이 30 미만인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절대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서만 복용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이 신장 질환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부종이 자주 발생한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의 함정.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주의사항, 바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약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항생제입니다. 특히 키놀론계 항생제나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이런 항생제와 결합하여 약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항생제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만약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면 최소한 2시간에서 6시간의 간격을 두고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들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며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이 혈압을 더욱 낮출 수 있어 저혈압 위험이 있습니다. 어지러움, 실신, 심한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어떤 이뇨제는 마그네슘 배설을 증가시켜 마그네슘 결핍을 초래하기도 하고 어떤 이뇨제는 마그네슘을 체내에 축적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 보충제 복용 시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할 수 있어 당뇨병 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최소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주의점. 이제 특별한 건강 상태나 생애 주기에 있는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신부와 수유부입니다. 마그네슘은 임신 중에도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포충제 형태로 복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임신 중 마그네슘 과다 복용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임신 말기에는 분만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 복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유부의 경우에도 마그네슘이 모유로 이행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복용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이의 나이와 체중에 맞는 적절한 용량을 지켜야 하며 자의적으로 성인 용량을 줄여서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인은 탈수 위험이 높아 마그네슘으로 인한 설사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이므로 부정맥이 있거나 심부전을 앓고 있다면 의사의 지도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심장 박동 조절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증근 무력증 환자의 경우 마그네슘이 근육 약화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복용 방법과 시기의 중요성. 이제 올바른 복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복용하면 위장 자극이 더 클 수 있고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후에 복용하면 글리신과의 결합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수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녁 식사 후나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처음 복용하는 경우라면 낮 시간에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기보다는 하루 용량을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00mg을 복용한다면 아침 200mg, 저녁 200mg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위장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1컵 이상의 물과 함께 복용하여 식도를 통과하는 동안 자극을 최소화하고 위에서의 용해를 도와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경우 복용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흡수 경로가 유사하여 동시에 복용하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품 선택 시 주의사항. 시중에는 수많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함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라벨을 보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의 총 중량과 원소 마그네슘의 양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사용하는 것은 원소 마그네슘이므로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복용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0mg이라고 해도 실제 원소 마그네슘은 200mg일 수 있습니다. 첨가물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색소, 향료,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대두, 유제품, 글루텐 등의 알레르겐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의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GM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제3자 검증을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저렴하다고 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선택하면 순도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캡슐형과 분말형 중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캡슐형은 편리하지만 삼키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분말형은 조절이 용이하지만 맛이나 냄새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흡수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개인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기 복용과 내성 문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비교적 안전한 보충제이지만 장기 복용 시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장기간 복용해도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보다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한 후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이나 불안 증상이 충분히 개선되었다면 복용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 다른 미네랄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칼슘, 아연, 구리 등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복용자는 1년에 한 번 정도 혈액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미네랄 균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장기 복용 중에는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고 이는 마그네슘 배설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복용을 중단해도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중단 후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관과 유통기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올바르게 보관하지 않으면 제품이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습기에 약합니다. 따라서 밀봉된 용기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두어야 합니다.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싱크대 근처는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도 피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낼 때 온도 차이로 인해 용기 내부에 결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습기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통기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변질되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개봉 후에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품의 색이 변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덩어리가 진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아까워서 먹다가 건강을 해치면 더 큰 손해입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실수로 과다 섭취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반응 발생 시 대처법.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복용 중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위장 불편감이나 가벼운 설사 정도라면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래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며칠간 복용을 중단하고 몸을 회복시킨 후 더 낮은 용량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심한 복통이나 지속적인 설사, 심한 구토, 호흡 곤란,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극심한 피로나 근육 약화, 혼란이나 어지러움, 실신 등입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된다면 즉각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두드러기 얼굴이나 목의 부종, 호흡 곤란 등은 아나필락시스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복용 중 새로운 약을 처방받게 되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복용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약물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복용자라면 혈액 검사를 통해 마그네슘 수치와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의 안전한 복용을 위한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분명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전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적정 용량을 지키고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대처하세요. 건강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보충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활용하시어 편안한 밤과 활기찬 낮을 보내시길 바랍니다.